1404회 밀실 속 피 묻은 발자국 영월 농민회 피살 사건이라는 건데 모르는 사건입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저 완전 처음 들어봐요. 전혀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진짜 직접 봐야지 알겠네. 혹시 뭐 여기에 대해 좀 아시는 얘기 있으면 채팅으로 좀 적어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계절, 여름. 2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가 이곳으로 이끌었다. 미젠가 보네. 여기 맞네, 검찰. 여기 좀 익숙하세요? 예. 여기 검찰청 4번째인가? 제가 그래서 기억은 다 납니다, 길이. 바로 나요. 그럼 얼마나 계속? 지금은 5년 동안이죠. 곧 해결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곧 해결할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 말씀만 하셨어요. 영민 씨가 검찰청을 찾아가는 이유, 4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형 영훈 씨의 사망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네요. 벌써 20년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다는 형의 죽음. 영훈 씨의 사건은 지난 2021년 경찰의 재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지만 용의자는 기소가 중지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은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아무 소식 없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검사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잠시 기다리라 그러네요.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결국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형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취재진이 이제 인터뷰 한번 해봐야죠. 그 당시에는 허름한 옛날 시골 기와집, 그런 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문에 저렇게 있지가 않았는데 더 넓었던 거 아닌가? 여기가 좀 커지고 달라졌어요, 완전히 건물이. 현장이 많이 달라졌나 보다. 영월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농민회의 사무실이었고 동시에 형 영훈 씨가 사망한 장소기도 하대요. 와, 이거 뭘까? 이렇게. 윤경아라는 친구인데 농민회에서 회장을 하나 봐요, 남편이. 그래서 잠시 바람 쐴 겸 가서 일 좀 도와주고 오겠다. 그래서 사실 영월에 간 거거든요. 원래 인천에서 사업하던 분인데 2003년 10월 형편 어려워지자 친구 제안으로 영월에 내려왔고 여기 농민회에서 행정일을 담당하는 간사로 일을 했었대요. 제가 한번 찾아갔더니 형이 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틈나는 대로 도와준 것 같아요. 잘 적응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개월 된 어느 여름날, 그날 저녁 8시가 조금 넘었나 전화가 와요, 집에. 여보세요 그랬더니 영월경찰서라 그래서 딱 얘기를 듣는 순간 느낌이 형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형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혼자 사망한 채 발견됐고 일주일에 한두 번 농민들 회의하러 모일 때 빼고는 대부분 혼자 일하는 장소야. 누가 왔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사망한 영훈 씨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농민회 일을 하며 알게 된 서 씨.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셔터를 그래서 올리고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아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이 피가 막 이렇게 나 있었구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져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일단 머리에 피를 많이 흘렸다네. 여기에 유성우 교수. 뾰족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은 물체를 가지고 가격해서 머리뼈 골절이라든지 피부가 찢어진 열창이라든지 특히 목에 있는 칼에 의한 자창은 경동맥, 즉 목동맥을 완전히 절단할 정도로 12회나 목을 가격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 대량 출혈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배 내에도 출혈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손상을 입힌 걸로 봐서는 칼에 의한 손상이 직접적인 사인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인이 다수의 경부 자창 및 두부 손상, 머리랑 목을 노린 겁니다. 누군가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에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고 흉기를 이용해 목에만 12번, 배와 가슴도 한 번씩. 원한인데요? 영훈 씨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누굴까? 범행 도구를 2개나 썼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건 없어요. 마당과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졌던 농민의 사무실. 그중 사망한 영훈 씨가 발견된 곳은 컴퓨터가 있던 작은 방입니다. 사무실엔 여러 경로로 출입이 가능했던 만큼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냐. 꽤 크네. 방이 여러 개예요. 혼자 일하기엔 좀 크다.
여러 명 모이는 데니까 큰 데를 얻었나 싶긴 하지만 마당도 있고, 형 휴대전화기가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 형 지갑이 형 옷에 그대로 있었는데 10몇만 원인가 그 당시에 들어있었는데 돈 필요한 사람은 가져갔을 텐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 뭐 강도나 이런 걸로 뭐 여기저기 뒤졌어야 되는데 현장은 뭐 깔끔했고 사람만 죽인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시신에서 범인의 DNA 안 나왔지만, 자, 전문가의 생각은 또 달라요.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상대방이 적의를 드러내면 방어를 한다든지 도망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방어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굉장한 살해 의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반드시 살해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영훈 씨랑 이제 아는 사이일 텐데 영훈 씨가 미처 눈치 보셨거나 면식 관계라 갑자기 공격하는 것에 대응을 못했을 거다. 원한을 좀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형과 통화하는 분들 거의 다 조사한 것 같아요. 원한 가질 만한 사람이 있나? 경찰에서도 형은 그런 게 나온 게 없다. 어디 원한 살 만한 데도 없고 다 형을 좋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관계자라면 뭔가 알지 않을까? 그 윤경아라는 사람을 만나봅니다. 농민회 이사들 6명이 합의해서 권고사직 결정한 적이 있대요. 이게 원한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나름 권력이야, 이쪽에서는. 근데 이 윤경아라는 사람은 영훈 씨가 영월 온 지 10개월밖에 안 됐고 뭐 농민회 말고는 다른 교류도 없는데 죽을 이유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냐, 잘 모르겠대, 이 상황 자체를. 주민들 얘기 들어봅시다. 그때 막 뜨겁고 하니까 12시 넘어서 낮에 누가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앞뒤 집도 있었어요. 그리고 집이 돌아앉았잖아요.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살인사건 났다는 그것만 알아요. 대낮에 살인이 일어났는데 아무에게도 안 들켰다. 의심할 만한 사람으로 안 보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골이고 그 당시면은 사람이 많아, 시골도 꽤. 지나가다 보면은 보입니다. 인구 밀도가 좀 뭐 수도권에 비해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같진 않아요. 근데 아무도 의심 안 했을 거야, 보고도. 왜? 아는 사람이고 자연스러웠을 테니까. 경찰, 뚜렷한 범행 증거들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그냥 수사가 평행선으로 쭉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수상한 남녀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셔터가 반쯤 올라갔을 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허리를 구부리고 나왔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아이가 곽 씨가 그 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했다. 아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부부였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오른, 사실 여기 보면 다 곽 씨 부부도 농민의 회원일 거예요. 3시 50분경 농민의 사무실로 가서 컴퓨터 방이 아닌 거실로 들어가서 탁자 위에 있던 세금 계산서 봉투를 가지고 나왔고요. 당시 옆방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를 못 봤습니다. 이게 이제 범행과 무관해 보이고 컴퓨터실 방문이 닫혀 있어서 영훈 씨를 못 봤다. 동생은 이 사람들을 의심했대요, 부부를. 형이 총무했기 때문에 알게 된 부분이 있었을 거다, 이 농민회 자금에 대해서. 그리고 시골이 순수한 게 없고 농민회에 부정부패가 좀 있었다고 영민 씨가 말해 왔었고, 농민회의 수상한 공금 운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다. 그 시기에 영훈 씨에게 농민회 이사 6명이 권고사직을 결정한 사실도 있었다. 아, 영훈 씨를 쫓아내는 거구나. 농민회 운용과 영훈 씨와 갈등이 깊었던 부회장 부부가 다툼 끝에 그들을 살해한 것이냐. 근데 현장 감식 통해서 의미 있는 단서가 나왔대요. 현장에 혈흔 족적이 있었어요. 피 브랜드의 샌들입니다. 방이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을 텐데 신발 자국이 있었어. 이건 영훈 씨 게 아니겠죠, 그러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범인이 발자국을 따로 찍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조사 결과 족적은 특정 메이커의 남성용 여름 샌들. 밑창은 28cm로 확인됐다. 그럼 한 뭐 270쯤 되지 않을까, 발이? 첫 번째로 의심받았던 부회장 곽 씨의 발자국은 아니고, 이 족적으로 주변 인물 수사했고 일치하는 사람 찾습니다. 당사자를 조사했는데 자기는 현장에 간 사실이 없대요. 자기는 놀러가서 일행들과 같이 있었다고 확인이 되니까 알리바이를 깰만한 게 없는 거예요. 발자국이 일치하는 사람은 알리바이 대줄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은 목격자가 봤던 거고 사무실에 들어간 건 맞다. 그때 난 피해자를 못 봤다. 한 명은 족적이 있는 부분 나는 안 들어갔는데 족적이 나랑 똑같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 다 의심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용의자가 몇 명 추려졌는데 그 중에 범인이 있지 않을까. 일단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로 얼굴이 위치했던 바닥에서 상당량의 출혈이 확인됐다. 부검 결과 슌기와 둔기로 머리와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거. 동생 말에 따르면 영훈 씨는 키가 174, 마른 체구. 하지만 칼든 강도도 때려잡은 적이 있어요. 몸을 잘 씁니다. 힘도 좀 좋아. 하지만 그의 몸에서는 저항의 흔적이 없었다. 사건 현장도 다툼이 있다고 보기에는 흐트러진 게 없고. 불시에 당한 거야, 불시에. 자, 용의자 2명 나왔는데 사건 추정 시간에 농민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곽씨, 영훈씨가 일하고 있던 농민의 부회장으로 농민의 자금 운영에 대한 영훈씨와 갈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 이 컴퓨터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발자국을 남긴 이 사람. 경찰은 주변 인물들의 도움으로 족적의 주인을 찾아냈고요. 이렇게 용의자들이 지목돼서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20년째 미제입니다. 이 사람들 아니란 얘긴데 그럼 결국 제3의 인물 가능성인가요? 어머니도 그래요. 쟤는 자기 것도 다 빼주고 온다고. 네 옷 잠바 어쨌냐 그러면 누가 좋다 그래서 그냥 줘버렸다. 남에게 퍼주고 한 군데를 찾아갔더라고요. 돈을 받으러. 그 사람 주소를 갖고 찾아갔더니 연세 드신 분이라고 어머니라고 계셔서 우리 아들인데 왜 그러냐? 보니까 무척 힘들게 사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가서 슈퍼에서 라면 한 박스 사다가 갖다 드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형에게 가장 빚이 많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동생 영민씨. 제가 남의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30년 전인데 치료비가 일주일에 4,500씩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이 결혼도 포기하고 최소한 범인은 잡아서 억울함. 진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다니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요. 마음의 빚이죠. 이건 돈이 아니고. 2004년 8월 9일에 새벽 영훈씨와 통화를 하는 인물이 있는데 30년 지기 친구인 재용씨라는 남자야. 요 사람이 있어요. 47초 30초 2번 통화했네요. 전날 우리 친구들 모임 있었어요. 저희들은 술 한잔 먹고 하는 이 과정에서 영훈이는 술을 안 먹으니까 영월로 넘어간다고 해서 아마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밤에 전화했을 때는 잘 도착했냐 이런 식의 전화였을 것 같고요. 오전에 통화를 많이 한 거는 농민의 간사로 취직시켰던 친구 경아. 아, 주로 실무적인 확인이었겠지. 아, 저는요 이제 큰딸이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원주병원에서 보다가 집에 하는 길인데 농민의 사무실 한번 들려볼까? 아, 이런 얘기 하다가 그래 일단 집부터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통화한 거는 사망한 영훈씨를 처음 발견하는 지인 서씨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날이 복날일 거예요. 영훈이 혼자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밥이라도 사 먹이자. 그래서 삼계탕 먹으러 4시 갔어요. 그리고 밥 먹고 혼자 또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최종 형을 본 시간은 우체부가 2시쯤에 등기인가 전달해주면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4시간 뒤에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2시에서 6시 사이에 죽은 거야. 4시간의 공백이 있네요. 여기에 누가 해당될 것이냐 요거네. 그럼 사망 추정 시간부터 좀 정확히 더 해서 좁혀봐야겠죠? 위 내용물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있다고 했고 12지장 안에서는 음식물이 없었다. 이런 소견들이 확인됩니다. 위 내용물 가지고 사후견과 시간을 추정하는 건 좀 주저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오후 1시에 식사하셨다면 2시간 이내 오후 2, 3시 정도 그 정도의 소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좁힐 수가 없네. 범인은 3시 전후 사무실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날 오후 현장에서 수상한 남녀를 봤다는 목격담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당시 초딩이었던 아이가 농민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2사람을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그 목격자의 아버지입니다. 그 당시에 한 10살이나 됐나 우리 애가 학원차 기다리다가 남녀가 둘이서 여름인데 동복 입고 잠바 입고 나오더래요. 장릉 쪽으로 올라가는 것만 보고 얘는 이제 학원 간 거죠. 여름인데 겨울용 잠바.
왜 그랬을까? 그리고 택시 타고 사라졌다. 사건 당일 곽씨 부부는 집에 가고 옷을 갈아입고 왔다. 그리고 곽씨한테 거기 사무실에서 나올 때 어떡하고 나왔냐 물어봤어요. 셔터를 자기가 발로 밟고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넘는 시간에 농민 사무실을 방문한 남녀가 농민회 부회장 박씨의 부부로 확인이 됐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훈씨와 통화를 한 사람도 이 영월 농민회 부회장 곽씨래요. 곽씨 부부와 영훈씨가 약간 마찰이 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농민회에서 돈을 먹었다는 거야. 안 주고 슈킹한 거죠. 영훈씨는 이걸 알았을 것이고 동생에게 한 말이 뭐 부패가 좀 심하다 한 거 보니까 곽씨 부부가 슈킹을 깎고 이것 때문에 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 하는 거고 형이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네가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저 그럼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거 비리 다 알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다툼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훈씨가 이를 지적하자 형이 그만두는 시기에 대해서도 조율이 안 됐다. 잘라버리려고 했잖아 강제로. 어떻게 보면 농민의 일원이었잖아요 전영훈씨가. 범인이 누군지는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거에 대해 농민회가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제 기억엔. 왜 비협조적이었을까? 곽씨 만나봅니다. 아니 그 참 사람 불편하게 왜 다 지난 얘기를 자꾸 꺼내 그거를. 영업정지시키고 자꾸 괴롭혀서 왜 옛날 과장부터 해가지고 왜 자꾸 찾아오냐 이거야. 응? 내가 얘기해 드릴게. 그래 이 마지막이에요. 전화가 왔어 전영훈이한테서. 곽 이사님이 물류 배달 가면 같이 따라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올 때 전화한다 그랬거든. 전영훈 씨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는 거야. 그때부터 전화가 안 돼요. 아무래도 이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는 거야 그럼 그날? 그래서 혼자 배달 가야겠다는 생각에 오후 3시 50분경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 영수증 갖다 줄 거 챙기러 사무실에 왔던 거래요. 거실에 이 조그만 마루에 식탁 위에 봉투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방에 신경도 안 쓰고 슬리퍼 신고 한 발만 이렇게 올리고 그거만 딱 가지고 나와버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셔터문 발로 찼더니 이게 안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발로 밟았다는 거구나. 그 초딩이 본 것처럼. 와, 굉장히 아슬아슬한 진술이네요. 그러니까 이 문만 열었으면 발견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 문을 안 열고 거실에서 서류만 가져갔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운송 트럭 끌고 배달 갔다. 평소 하던 일을 한 건데 사무실에 들렀다는 이유로 살인자로 의심받는 게 억울하다. 경찰이 한 달 이상을 집에 와가지고 나중에 버스 한 대 와가지고 수사를 다 하고 내가 동네 망신이냐고 이게 어디. 화장실까지 와가지고 타일 다 깨가지고 갔어요. 피검사한다고. 어? 아버지 상윤날도 무덤 앞에까지 가서 조사한다고 땅 속에 뭐 있나 싶어가지고. 진짜 내가 이게 아버지한테 제가 죄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현장에 갔다가 자기는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다 이건데 경찰 입장은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집 변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다 푸고 그 다음에 흉기 찾으려고요. 화장실까지 저희들이 거기 루미놀 시약 다 뿌렸다고요. 근데 뿌렸더니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고 난리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세제에 반응을 했던 거더라고요. 청소를 했네. 이게 단순히 청소에서 나오는 반응이랑 범행 현장을 지웠다는 건 좀 다르대요. 우리가 이제 뭐 세제 같은 거 쓸 때 평상시 쓰던 대로 쓰는데 이 범죄 현장을 지우려면은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싶어서 더 때려 붓는다는 거야. 그 양이 눈에 띄게 다르대. 우리는 뭐 살인사건 현장을 지워본 적은 없어서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 경험한 사람들 말로는 확실히 이 양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락스 같은 게, 표백제 이런 거. 자, 그래서 경찰이 뭐 이 부부를 계속 의심해가지고 혈흔검사, 족적검사 하는데 단서가 없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용의자 한번 파봤어요. 족적이 나온 사람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걸 더 의심하고 수사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도 감정을 해봤지만 과학기법이 100%를 믿지 못하더라도 90몇 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100% 맞다고 보거든요. 감정 결과 현장에서 나온 족적하고 용의자 신었던 샌들 족적하고 나오는데 최 씨 이름이 이제 생각이 나네. 영훈 씨와 매우 묘한 관계였대, 최 씨란 사람은. 전영훈 씨 일기장에 나온 여자가 있는데 강미화 씨가 피해자랑 무슨 관계예요? 좋은 감정을 키워하던 여성이래.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농민의 사무실을 갔는데 여자분 하나랑 애들이 있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혼자 키우는데 농사 지으려고 찾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좀 형이랑 친해졌나 봐요. 형이 혼자 있으니까 뭐 반찬 같은 것도 싸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알려집니다. 나중에 이 경찰에서 강미화란 여자가 알려졌는데 인연이 이게 남자 관계가 존나 복잡하다는 거야, 인연이.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삼각관계였다고 보는 거죠.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혼자 살았던가 그래요. 다른 남자 최 씨구나, 이 사람은. 40대. 영훈 씨가 살해된 현장에 최 씨의 것으로 의심되는 발자국이 남아있는 건 그저 우연일까? 만나봐야겠습니다. 영훈 씨의 일정을 사망 당일날 확인해 보니까 농민의 사무실에 집배원이 방문했던 오후 2시경, 이후 시신으로 발견된 오후 6시 이전까지 4시간 사이에 범행한 걸로 추정되고 한 얘기고, 피해자 위에 남은 음식물로 추정할 경우 사건 발생 시간은 오후 3시 전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 씨의 그날 얘기 들어보고 깨질 만한 게 있나, 알리바이가, 이런 거 찾아봐야겠죠. 최 씨는 이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대요. 조사 한두 번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냥 돌겠더라고요, 완전히. 딸내미 있는 데서 압수수색 나와가지고 온 집안 다 난전이 난장판 만들었어요. 오랜 시간 곤욕 치렀다. 왜 그럼 살인 용의자가 된 거냐? 의심받은 이유는 이혼남에 뭐 다 알고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강미화 씨가 외사촌 여동생의 친구인데 저하고 좀 한 몇 달 그런 관계에 있었고, 전영훈 씨하고 강미화 씨도 뭐 뭔 관계가 있었나 봐요. 순서가 그러면 누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건 모르죠, 저도. 돌아가신 분 만난 적도 없어요, 저는. 얼굴도 몰라요. 존재도 모른다. 사건 당일에 그럼 뭐 했냐 물어봅니다. 강미화라는 애하고 사촌 여동생하고 알다 보니까 무슨 계곡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휴대전화도 안 터지거든요. 켜놓으면 안 터지는데 배터리가 닳잖아요. 아예 거기서 그냥 딱 껐죠. 쭉 계곡에 있으니까 나온 거는 무슨 계곡 입구 마트에 고무줄하고 술 사러 나왔던 거. 강미라는 애가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고무줄 놀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애들한테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왔어요. 알리바이가 있네, 그러면은. 강씨라는 여자한테 교차 검증하면 되는 거잖아. 2박 3일 여행이었다. 최 씨가 놀러갔던 계곡과 농민의 사무실은 2004년에 차로 40분 거리였대요. 휴대전화를 껐다는 것 때문에 진짜 계곡에 있었는지는 뭐 이대로면 몰라. 강씨 이 여자한테 물어봐야 돼. 정말 거기 있던 거냐? 계곡 근처 마트 찾아가 봅니다. 누구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하여튼 고무줄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갔거든요. 근데 경찰 와가지고 어저께 누가 와서 고무줄 사갔냐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하나 사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 사람이 키가 크냐 뭐 전혀 모르겠다 나는. 정말. 고무줄 사간 적은 있는데 정확한 시간대는 모른다. 근데 이게 이미 20년 전인데 이 사람이 기억을 또 하네? 그 당시에 경찰이 많이 왔다 가서 그런가? 사진도 있네요. 그럼 이거 뭐 알리바이 있는 거 아니냐? 굳이 잘 돼가고 있는 여자랑 여행 갔다가 그 40분 거리까지 가서 사람 죽이고 돌아오나? 굳이 그래야 되나? 사진도 제출했고, 그래서 이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죠. 그가 사건 현장에 간 게 아니면 왜 이 사람 걸로 의심되는 발자국이 있냐는 거야, 거기에. 계곡에서 나오는 날 강미화가 내려주고 애들 내려주고 오면서 장르인가 어디 지나면서 휴대전화를 처음 켰으니까요. 사건을 처음에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제천 이쪽으로 고속도로를 탔는데 강미화가 연락이 와가지고 알았어요. 하루인가 그 다음 날인가 경찰 왔고요.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 받았고요. 제 신발도 들고 가서 옷도 들고 가고 뭘 해본다고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하고 옷은 안 오고 신발만 온 거예요. 색깔이 다 변했다고요. 검정색으로. 색깔이 왜 변했지? 신발은 맞는데 색깔이 달라요? 다르죠. 가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내 발자국이. 밤사이 자고 있는데 신발을 가서 혼자 찍고 옵니까?
나는 거기에 족적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아, 이거 경찰이 이 와중에 또 수작질? 이런 의심도 해야 되나요? 자기는 왜 자기 발자국이 거기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신발도 변색이 심해져가지고 뭐 오래됐으니까 20년 됐잖아. 갖고 있지 않다. 당연히 버렸겠죠. 제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뭔가 좀 오염될까봐 솔직히 겁나요. 하여간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되면 그에 대한 대응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족적만으로는 단정이 어렵다. 족적만 있을 경우에는요, 동일한 신발을 신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것만으로 족적이 최 씨의 족적과 같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최 씨가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죠. 와, 그냥 용의자들이 우연히 겹친 건가요? 그래서 의심을 받은 건가요? 뭐 답이 안 나오니까 세트를 만들어 봅니다. 그 농민의 사무실 한번 재현해 봤어요. 그리고 부검감정서 토대로 상황을 짚어보고 사건 현장과 족적의 경로를 보면서 범인의 특징을 유추해 보기로 합니다. 처음 공격당한 순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족적은 침입구하고 도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동 동선 보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컴퓨터방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신발에 의한 족적이 많이 남아있겠죠. 족적을 보면은 범인이 도로가와 연결된 출입구로 들어와서 피해자가 있는 컴퓨터방까지 머뭇거리지 않고 빠르게 접근했다. 있는 거 알고 왔다는 얘기잖아. 한 큐에 왔습니다.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이고 아마도 누가 오니까 뒤를 돌아서 봤겠죠. 이마에 이렇게 길게 일자형으로 뜨는 대각선형으로 상흔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들어오자마자 이마 쪽을 강타했습니다. 가령 여기서 뒤돌아서면서 바로 맞은 거죠. 만약에 방어했다면 손이라든가 이런 방언이 있겠죠. 이런 게 없는 걸 봐서는 바로 맞고 정신을 잃고 이제 칼로 찔린 거죠. 돌아보는 순간 바로, 그러면 애초에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영훈 씨는 인기척에 돌아봤을 뿐이고. 자, 여기에 표창원 소장,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범인의 성향을 분석해봤대요. 조금은 모순된 사건 현장입니다. 왜냐면 범인이 피해자에게 한 공격을 보면 무척 과격하고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행동이거든요. 근데 침입하고 도주하고 그리고 살해하는 행동 외에는 거의 증거나 흔적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건 대단히 침착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과도한 공격이 가해진 것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분노는 커 보이지만 족적 외에 별다른 흔적이 없어요. 냉정하고 침착합니다. 죽이기만을 위해 힘을 세게 들였을 뿐이다. 그럼 두 명의 용의자 중 범행 현장과 잘 어울리는 인물은 누구냐? 곽씨 부부 진술부터 되짚어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왔다가 전혀 아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는 원하는 그 봉투만을 보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상황일 경우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죠.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있었고 또 피해자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 공간에 없으리라는 강하게 각인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어디서 뭐하는지 난 모르겠어. 왜 약속도 안 지키고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거야 라는 그런 인식만 가진 채 필요했던 거래 명세서든 이 내역서를 들고 나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곽 씨는 범인과 같은 출입문으로 돌아와 컴퓨터방이 아닌 거실로 곧장 갔다. 컴퓨터방에 문이 닫혀 있었고 영훈 씨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배달을 빨리 가야 했던 그가 사건이 발생한 걸 모르고 사무실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 근데 뭐 한 번쯤 열어보지 않나? 전문가들은 범인이 살해 후 주방 뒤 창고문 쪽으로 향했던 동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직선거리로 갔거든요. 이쪽 탈출구로 보고 들어왔을 때랑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한 것인가? 왜냐하면 들어온 곳은 바로 거리와 인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갔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탈출구를 찾기 위해 이곳을 왔다 갔다고 한다면 이 공간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표창원 아저씨가 원래 엔딩 요정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냥 뻔한 소리만 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은데 요 분석은 꽤 길게 하면서 설득력이 있는 경험에 의한 추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사무실을 잘 아는 농민의 회원이었으면은 주방에 있는 창고 문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거기는 발길조차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현장에 남은 족적으로만 보면 창고 문으로 향했어요. 사무실을 처음 온 사람이라면 탈출 경로를 이렇게 빨리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유구만. 종합해보면 범인이 내부 구조를 잘은 모르더라도 농민의 사무실에 한 번쯤은 와볼 만한 사람, 이 시간에 피해자 혼자 있을 거라는 정보도 알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먼지 족적, 흙 족적이 시신 주변에 있다는 것, 이건 사건과 관련 없는 족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발자국 주인이 범인인 거야. 근데 정작 자기는 알리바이가 있어, 최씨. 이 사람이 답답해 죽는 거지. 족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디서 우리 애들 초등학교 한 2, 3학년의 관찰 보고서보다 못할 정도의 그런 보고서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국가수가.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얼마나 비슷하냐 발자국이. 3D로 한번 분석합니다. 그 국가수 조승우 씨 나오나요? 여기 자에 있는 이 눈금 하나가 1cm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오셨네요. 이걸 토대로 해서 현장 족적 계측을 진행했습니다. 계측을 진행한 결과 28cm 나왔어요. 실제로 이걸 토대로 최씨 신발의 족적도 계측을 해본 결과 28.05가 나왔어요. 유사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음영처리를 해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황이 구분이 되지 않지만 뭐 어쨌든 분석하니까 거의 일치한 거죠. 이거는 이거를 3차원으로 돌려보면 그 차이를 더 손쉽게 볼 수가 있겠죠. 발을 디딜 때 우측 발의 왼쪽 끝 부분이 지면에서 안 닿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이러면 걸음걸이 그 법보행도 되겠네. 이 사람의 걸음 습관이 어느 부위가 지면에 얼마나 더 많이 닿냐 뭐 이런 걸로. 왼쪽 발 끝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디딜 때 우측 발 끝부분이 지면에서 안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 영상 보니까 신발 밑창 윗부분의 동일 부위가 유달리 움푹 패여 있다. 반대편 어떨까? 좌측 신발도 같은 부분이 마모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최씨 신발 밑창과 현장 족적이 얼마나 일치하다고 판단할까? 만약에 제가 이거 감정서 쓴다면 용의자의 신발과 족적은 일치한다 라고 쓸 것 같습니다. 최씨 쪽으로 좀 기우는데요? 최씨의 신발을 신은 누군가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는 그렇게 봐야겠네. 이 사람은 확실히 다른데 계곡에 간 게 있으니까 사진이. 누군가 최씨 신발을 신었다는 얘기야. 최씨는 근데 영훈씨 일단 만난 적도 없고 농민의 사무실 가본 적도 없다.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발자국은 분명 최씨야 이게. 근데 안 갔다는 알리바이가 있어. 새로운 사실을 또 확인했어요. 강미아인과 그 여자하고 관계가 있고 남자가 있었죠. 피해자와 안면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을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관련 있을 거다 하고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최씨가 강씨 따라 농민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대. 이 새끼 거짓말했네? 간 적 있어. 그래서 영훈씨도 얼굴 압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뭐 똑같은 말 했다는데요? 형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근데 일단 증거로 이제 들이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오래돼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말을 바꿨구나. 그분은 안 만나보셨죠? 여자분. 삼각관계 강씨. 강미아는 뭔가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피디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난 드는데. 강씨 만나야겠다. 강씨의 도움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네요. 목격담 중에 남녀가 나온다는 것도 있긴 했으니까 강씨가 같이 갔을 수도 있어요. 강씨를 영월집에 내려다 주고 자기는 거주지로 이제 갔다는데 최씨 말로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 강씨는 이걸 어떻게 기억할까? 수소문 끝에 강씨의 집을 찾아갑니다. 계세요? 영훈씨 물어보니까 아우 지금 안 돼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일 때문에요. 아니 불편하신 일이 있나요? 아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뭐에 집중을 해? 뭐 변비야? 할 수 없어요. 거부해요. 예. 사건 당일 최씨가 언제 내려준 것만 확인할 수는 없을까? 저랑 관련 없다고요. 최씨도 저랑 관련 없고요. 알겠어요? 아 정말 우리 친구들끼리 다 알고 있던 사이고요. 그 사건과 최씨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최씨가 말했으면 그거고요. 사건 당일 계곡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같이?
아, 기자들이 그래요? 고생했는데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그걸 다시 들춰낸다? 됐어요. 이거 사적인 얘기라서 저 안 할 거예요. 가세요. 가시라고요. 전영호 씨 사건 나고 좀 많이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표정으로 아는 척하지 말아요. 에? 야, 이거 수상하다. 이럴 필요 있어? 이럴 필요가 있냐고. 수상하잖아. 취재진과 대화를 거부하는 강씨 몇 차례 더 찾아갔지만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최 씨의 사촌 동생 박 씨는 혹시 뭐 아는 거 없냐? 가봤는데 행방을 알기 어렵대요, 이 사람. 오래됐지만 딱 한 가지 있다. 영리하고 일을 잘했다. 환자들이 좋아했다. 눈치 빠르고 뭐 병원에서 일을 했나? 근데 뭐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일하는지 뭐 그런 자기 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대. 야, 박영훈 씨 주변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수상하냐? 그 지금 여기서 일을 안 하네. 사촌 여동생 박 씨 떠나고 난 다음에 수사관이라 하면서 두 사람 왔어요. 와서 이러고 저러고 난 모릅니다. 행적을 모릅니다. 경찰도 지금 되게 많은 거 많이 했네. 좀 그 알이 새로운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들이 찾아갔던 사람들 다시 만나보는 거야. 왜냐면 경찰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경찰이 뭐 많이 했네, 이것저것. 사촌 여동생의 행방을 몰라. 그리고 최 씨가 경찰에 제출했다는 카메라. 여긴 비밀 없을까? 이거 기종 나온 지도 오래된 거고요. 날짜 시간, 예를 들면 2014년도 1월 이렇게 설정하고요. 임의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날짜가. 그쵸, 캠코더 날짜들은 잘못된 게 많죠. 설정을 어떻게 하냐기 때문에. 모든 카메라가 날짜 조작이 되는 거예요. 날짜 세팅은 가능한데요. 이거는 새 상품은 안 나와요. 최 씨 다시 만나서 그날 일에 대해 물어봅니다. 강미화라는 사람이 저 있다라고 애들한테 고무줄을 알려줄 그것 때문에 제가 마트에서 술과 함께 고무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마트 주인이 그런 고무줄을 찾는 건 처음이라 그랬거든요. 그 시간대가 전영호 씨 사망 시간대랑 좀 겹치나요? 그건 모르죠. 제가 그걸 또 상세히 기억해낸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진들 그럼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계곡에서 찍은 거? 네, 그때 찍었던 카메라도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또 혹시 뭐 이거를 조작할 수 있냐는 등 나름대로 카메라 회사에 알아봤을 테고 일반인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무줄 구매 시간, 사진 찍은 시간들이 있겠고.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에 계곡에서 뭘 했는지 물어봤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기억나지 않는다.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농민회 사무실 들렀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 말 바꿨는지. 농민회 현장도 가보신 적은 있죠? 없어요. 안 가보셨어요? 예. 고인 대신 전영훈 씨하고는 일면식 없어요. 전영훈 씨하고도 다투신 적도 있다 들었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일면식이 없는데 어떻게 다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묻는 말에 오염된 답을 할까봐 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오염이 된 질문 이게 대답 안 해요. 오염이라는 말은 증거가 훼손됐다, 증명력이 떨어진다 할 때 그런 거기 때문에 사건에 관련된 분야에서만 표현할 때가 많아. 증거가 오염됐다고. 근데 증거가 오염됐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새끼는 지금 의식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오해 없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의식하는 거야. 굳이. 그러니까 오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렇다고 뭐 범인인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다까지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경찰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은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대요. 2004년에는 신발 미창과 현장 족적의 문양만 비교했다면 2020년 6월 국과수에서는 족적의 손상흔, 마모흔까지 세부적으로 파악했어. 그리고 신발과 현장 조건의 동일한 특징점 10개 이상 발견해가지고 족적 확률이 99.9로 일치한다는 결과 나왔어. 야, 얘인가 본데? 근데 왜 기소를 안 해? 이유 뭐야? 만약에 진짜 최 씨가 범인인데 기소를 했는데 그 증거가 약간 미비해서 혹시나 입증이 부족하다고 무죄를 받으면 추후에 뭔가 더 발견이 돼도 다시 최 씨를 법정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일사부재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더 유력해졌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검찰이 보기에 위험한 거죠.
빼박으로 실형 따기 힘들겠다. 그런가 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신중하게 검토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적 증거의 부재와 목격자 증언의 왜곡, 이것이 가장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때 어려움을 겪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기소를 논의 중이래요. 대검이 나서서 기소 심의를 진행 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보통은 일반적인 사건에서요, 대검까지 가서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검찰에서도 이거를 불기소할까 기소할까를 단순히 해당되는 검찰청 내에서만 결정하기보다는 대검찰청으로 올려서 다양한 가능성이나 혹시 검찰에서 뭘 보완을 하면 기소했을 때 유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노력해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구속영장 신청됐고요. 잡았습니다. 출석하네요. 제가 긴 시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실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봐요. 족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정리를 해서 법정에서 주임 검사가 소명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검찰의 의견을 잘 전달할 예정입니다. 야, 20년 만에 이게 해결이 될까요? 일단 이 최 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영상이 뭐 좀 짧게 나올 것 같아요. 짧게 나올 것 같다는 거는 방송도 뭐 굉장히 컴팩트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결국 강 씨라는 여자를 만나지 못한 게 좀 아쉽네. 그죠? 그 여자까지 인터뷰 땄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고, 뭐 대신 뭐 다른 관련된 사람들은 뭐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강 씨가 사라졌다는 것도 범인이라면 만약에 뭐 최 씨랑 연 끊고 완전히 남남으로 살고, 왜냐면 최 씨 때문에 또 덜미 잡힐 수도 있으니까 최 씨가 만약에 잡히더라도 나는 도망가야지 라는 생각에 잠적한 게 아닌가. 만약에 범인이라면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 이게 해결이 되려나 진짜.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잘 해결되면 좋은 거지만. 그래요. 1404회 봤습니다. 밀실 속 피 묻은 발자국, 영월 농민의 피살 사건이었고요.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편 준비해서 오겠습니다.